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내부자들과 울주 마음건강TV가 함께하는 콜라보 제 3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불륜, 외도의 심리입니다. 네. 뭐 드라마 부부의 세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돌이켜봤더니 벌써 1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전설의 명대사가 나오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실생활에 써먹으려고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언젠가.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부의 세계가 이제 부부의 어떤 그 불륜 관계와 그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네, 그거를 사실은 그냥 드라마로서 재밌게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진료실에서 들은 건 그거 보면서 내 상처가 건드려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부모님의 불륜 혹은 내 배우자의 불륜 이런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왜 했는지 내가 왜 했는지 이거를 참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불륜, 외도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심리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에게, 딱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 혼자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근데 그럴 때 연애가 특별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어떤 욕구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불륜의 심리 그 두 번째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공격자와의 동일시는 말 그대로 나를 이전에 공격했던 사람과 나를 같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심리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부모가 어렸을 때 외도를 해서 가정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던 분들은 외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네, 나는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런 네. 일 못해. 네, 라고 그렇죠. 다 생각할 것만 같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반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만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외도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에서 봐왔기 때문에 나만큼은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내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쪽에 서는 걸 택하겠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가해자가 돼버리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받을 바에는 먼저 상처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걸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심리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이고, 이런 부분이 또 불륜의 심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동 선생님께서 칼럼에 쓰셨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 부부였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소원했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외도를 하다 들켰지만 생활 능력이 없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보며 그녀는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상,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상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런 새로운 거에서만 재미,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도 일정 부분에서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도 한 가지 게임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동시에 한다거나 혹은 한 가지 게임을 다 끝까지 하지 못하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의 관계가 좀 안정이 된다 싶으면 금방 흥미, 이런 재미가 떨어져 버리고 결국 다른 새로운 관계에서만 어떤 즐거움을 찾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안정감보다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새로움을 중시하는 분들인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충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심사숙고하기보다는 그냥 곧바로 결정을 즉흥적으로 내리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뭐 술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소비라든지 이런 이제 행동적인 패턴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불륜이나 외도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도 칼럼에 소개된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P는 화려한 인상을 주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을 충동적이며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그러한 성향 때문에 그는 늘 과음과 과소비를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단순히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 기혼 여성과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사내에 소문이 난 탓에 공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 관계를 쉽사리 끊어내지 못했다. 불륜의 심리 그 네 번째는요, 연극성 인격 성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극성 인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극적인 감정 표현들, 그리고 감정 변화가 좀 심하다는 거, 그리고 화려한 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대표되는 성격 성향인데요. 이 연극성 인격에 대해서 프로이트, 유명한 정신분석가인 프로이트가 이 정신역동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일부를 가져와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연극성 인격을 지니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두려움과 권위적인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처벌을 피하고 사랑을 받는 수단으로서 조금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떤 딸의 모습을 연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애교 많고 약하고 조금 이제 여성적인 모습들을 어필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만약에 성인까지 굳어지게 되면은 연극성 인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본인이 의도치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유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 쪽에서는 조금 오해를 할 소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불륜이나 외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아버지가 아니라도 다른 남성들을 보면 마치 아버지를 볼 때처럼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좀 귀엽고 여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호감을 사면 네.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남성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유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남성과 조금 더 깊은 관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 좀 아이러니하게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불륜의 심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실에서는 이 불륜의 결과로 인해서 본인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대를 이어서 이런 상처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좀 이렇게 동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부자들과 울주 마음건강TV의 콜라보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선 두 번의 영상 아직 보지 못한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울주 마음건강TV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